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거 민주당이요. 또 이제 이거 대통령 탄핵안을 또 이제 이거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토요일 날 또 표결한다. 이번에 안 되면 이거 또 해결을 쪼개서 또 이게 발의한다. 또 이게 표결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한 반복. 완전히 탄핵될 때까지 기후제식 탄핵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게 적법한가 아닌가? 제가 이제 이거 여러 자료들, 그 다음에 이거 여러 이제 이거 법률 전문가들 통해서 이제 이거 많은 제가 취재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거 제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 공무원, 제 후배가 있어서 국회 공무원 또는 이제 이거 법제처, 그 다음에 이거 판사, 그 다음에 이거 헌법 교수들 제가 아마 한 10명 가까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이거 우리 지방, 제가 어느 지역이라 하면 또 아니까 지방 변호사협회 회장도요, 저한테 여러 글을 많이 보내주고 하는데요. 이거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면요,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이게 문제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불행하게 두 번이 있었죠. 탄핵, 노무현, 그 다음에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거 통과는 됐죠, 국회에서. 그러면요, 그때 이거 표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노무현 표결을 했는데 국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다. 그러면 이게 계속 노무현이가 탄핵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면 될까요? 매주 노무현이 탄핵 의결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노무현을 탄핵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똑같잖아, 논리가. 만약에 노무현이가 탄핵이 기각됐다. 그러면 이게 계속 매주 쪼개기, 임시에 열어서 이게 매주 될 때까지, 뭐 1년, 2년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속하면 이게 합법일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통과는 됐는데요. 근데 표결을, 만약에 부결돼 버렸다. 표결했는데 국민의힘의 배신자가 생각보다 적어 부결되면요, 그러면 이게 국회 부결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게 될 때까지 계속 쪼개서 이게 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표결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여야가 총력전으로 표결을 해가지고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한 번 이게 표결만 해도 이게 국론이 어떻게 되는데, 이걸 될 때까지 계속 이게 탄핵한다? 이러면 이게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전쟁 났을 거예요. 그게 결국 맞나요? 총력을 기울여서 했는데 박근혜 탄핵 부결, 노무현 탄핵 부결, 그럼 이게 끝난 거지. 한 번 표결로. 이게 계속 발의한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상식이고, 자, 일단 이제 국회법 92조부터 시작하거든요. 국회법 92조에 보면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게 일사부재리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형소법에 일사부재리, 이거는 이제 기팔력이라 합니다. 독일. 미국의 영미법의 이중위헌 금지, 요거하고 이게 비슷한데 꼭 같은 건 아니에요. 미국에는 이게 이중위헌 금지랍니다. 한 번 이게 어떤 사건으로 재판받았는데 두 번 재판 또 받으면 안 되잖아. 이중위헌 금지. 이걸 우리 대륙법계에서는 일사부재리,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기팔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자를 강간을 했어요. 근데 강간한 줄 정확하게 처음에는 강제추행인 줄 알고 강간을 했는데, 강제추행인 줄 알고 기소해가 이게 벌금 500만 원 받아버려서, 그러면 이게 다음에 강간으로 또 처벌할 수 있냐?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기본적인 사실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간인데, 그걸 이게 일부만 처음에 떼가지고 강제추행으로 이게 처벌돼 버리면 전체 다 기판력이 미친다. 이거는 이설이 없습니다. 우리 판례가. 결국 그래서 우리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형소법에서 과연 이게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옛날에 재판받은 거하고 지금 재판받은 게 같은 사건이냐 아니냐, 이게 애매할 때가 많죠.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는 확고하게 기본적 사실 동일설, 이게 판례입니다. 요걸 배워야 돼. 기본적
사실 동일설. 그러니까 옛날 재판과 지금 재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하면 그렇게 기판력이 다 미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남자가 여자를 건드린 거, 이게 그 강제추행이든 강간이든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성범죄를 했다는 기본적인 역사적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모든 이게 그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걸 이게 할 때, 그럼 이게 뭐가 똑같냐, 다르냐? 이걸 이게 할 때는 기본적 사실 동일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국회법에 92조의 일사부재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동일한 안건을 동일한 회기 내에서 또 이게 또 발의, 표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일한 안건을 동일한 회기에서 이게 안 한다. 이 말은 이게 그 일반 안건은 동일한 회기가 아니니까 이게 다른 임시회를 따로 열었으면 이게 가능하다. 일반 안건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동일한 안건을 이게 동일한 회기에서 안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쪼개가지고 계속 그 회기를 임시회 쪼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민주당 주장은 또 이게 그거예요. 왜? 사실관계를 약간 바꾸는 거야. 약간 이게 바꿔서 표현을 또 이게 그래서 탄핵을 또 한다. 지금 민주당은 이게 이거예요. 회기를 바꾸고 임시회를 쪼개서 그다음에 약간 사실관계를 고쳐가지고 이게 또 표결 계속 무한반복하면 되지 않냐 이런 논리인데요. 일단 이게 하나는 깨질 겁니다. 기본 살짝 사실관계를 바꾸는 거 이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경우도 이게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이게 내라냐 아니냐 요게 기본적인 사실이 똑같거든요. 요거를 이게 어떻게 뭐 표현을 바꾸고 글자를 고치고 어떻게 해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역사적으로 기본적 사실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국회에 내란 이 논의거든요.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꿔도 그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기본적 사실은. 따라서 이거는 동일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일단 이게 동일한 안건으로 봐. 이거는 다툼이 없습니다. 동일한 안건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뭐 떠들곤치고 말을 바꾸고 뭐 장난치도 동일한 안건입니다. 탄핵이 돼서.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죠. 바로 이게 회기를 바꾼 거 아니냐. 이건 정계에서 한 부결됐고, 그럼 우리 일주일 간격으로 임시회를 열고, 또 이게 임시회 열면 동일 회기가 아니니까 무한 반복할 수 있냐, 아니냐. 이런 게 주장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만장일치예요, 거의. 제가 이게 물어본 분은, 이거는 이게 꼼수인데요. 꼼수인데 국회법 해설서도 한번 잘 보십시오. 언론들. 지금 이게 일반 법안 같으면 이게 회기를 바꿔가지고 일사부재에 반할 수가 있는데 일반 안건이면 근데 탄핵이나 이런 게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거는 동일한 사안일 때는 한 번밖에 못한다. 이게 만장일치입니다. 맞죠? 이 탄핵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그렇죠? 파면하는 거니까 징계죠. 그럼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징계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무혐의가 났어요. 무혐의가.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게 똑같은 사안 가지고 또 이게 징계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뭐 무혐의가 아니고 이게 뭐 파면, 해임, 정직 이게 놓을 때까지 계속 징계위원회를 연다? 이거는 이게 뭐에 반한다? 바로 이게 피고인의 인권 보장. 이게 중요한 게 인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의자, 피고인, 인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 처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결정을 했어.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여기에 마음에 드는 결정이 안 나온데서 계속 징계위원회를 여는 거는 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무죄 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인권, 피의자, 징계 대상자의 인권, 정확하게 징계 대상자의 인권. 한마디로 이게 대통령도 징계 대상자잖아요, 파면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인권. 그러니까 이런 이게 중대한 징계를 할 때는 한 번 이게 위원회 열었으면 이게 그게 끝이지.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열 수는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없어요. 명확하게. 국회법 해설서나 여기에 내용을 보면요.
뭐냐면 이게 그 파면이나 징계처럼 이런 경우는 이게 그 한 번으로 끝나서 이게 그 부결되면 그것이 이게 끝난다. 이런 취지로 이게 다 돼 있다고. 국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취재해 보십시오. 해설서에 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다고. 최진영 변호사가 이게 방송도 하지만 제가 이게 여러 글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이게 맞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노무현 박근혜 대 생각해 보자니까 그때 막 사력을 다해 표결을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 계속 탄핵될 때까지 계속 발휘한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겠냐고. 노무현 지지자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사실에 이건 다툼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니까 기본적 계엄선포 때문에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장난치도 동일사안이 동일사안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니까 중요 부분에 그러면 이게 해결을 꼼수인데 이거 꼼수 이걸 탈법이라 해요. 꼼수 이런 게 꼼수는 그 자체가 불법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이게 그 일반 안건과 달리 탄핵이나 이게 징계 이런 거는 이게 한 번 폐기되면 이게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난다. 이게 다 국회법 해설서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국민의힘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게 맞잖아. 상식에 법리에 그게 맞잖아요. 저는 한번 이게 지금 법 저한테 온 자료들이나 헌법 교수들 다 그렇게 봐요. 아니 이걸 무한 반복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번에 부결되고 또 일주일 뒤하고 또 부결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이거 전 세계 비웃거리입니다. 비웃음. 한 번에 끝나가 이미 부결됐잖아. 근데 협박이야. 국회의원도 협박해서 막 문자 보내고 막 협박하니까 갑자기 커터칼 보내고 하니까 김재섭이가 갑자기 뭐 지구당이 쑥대밭이 되고 커터칼 오고 하니까 나 겁이 난대. 나 무서워. 그러면 나 찬성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회의원 탄핵이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거 헌법재판 가면 2번, 3번 이런 게 분명히 다투어질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게 원천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천무효. 똑같은 비유로 이재명이가 위정교사 무죄 났는데 검찰이 또 위정교사를 또 기소해. 약간 글자만 바꿔가지고. 그럼 이게 판사가 바뀌면 또 결론이 달라지잖아. 또 무죄나. 그럼 이게 또 기소해. 약간 글자 바꿔서. 근데 기본적 사실은 똑같은데.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따라서 저는 이번 만약에 발의했고 토요일 날 표결 또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방송까지 라이브까지 했잖아. 또 하는 자체가 원천 무효다. 국회법에 반하는 게 원천 무효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여기 제 주장에 많은 변협, 지방변협 회장부터 많은 헌법 교수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놨고 유효하다. 2번, 3번 해서 이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 헌재 재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일사부재에 반해. 실질적으로 반하지. 왜? 꼼수니까. 꼼수라는 게 그게 합법이냐고. 꼼수가. 탈법.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크게 아마 나중에 논쟁이 될 거고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되고 선례를 위해서도 우리 앞으로 대통령 탄핵 이제 5년 단위제에서 이제는 막 줄줄이 될 거야.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되겠지만 앞으로 뭐 누가 되든 줄줄이 될 거야. 그러면 계속 다수당이 계속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탄핵. 지금 한 4년 해보자. 한 5년 해보자. 이게 말이 될까요? 똑같은 사유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뭐 김건희에서 특검부터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겨 였다 뺐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 똑같은 걸로 하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사부재의 이런 게 있고요. 형법에서는 일사부재리 이게 이중위헌 금지 2번 하는 게 아닙니다. 영미법에서 이중위헌 금지죠. 뭐든지 뭐 수사든 탄핵이든 뭐든 한 번 이게 딱 결론 내렸으면 그걸로 끝이지. 될 때까지 기우제식으로 무한 반복하는 거는 그 자체로 원천무효 불법이다. 이걸 제가 엄중하게 경고하고요. 앞으로 국민의 법무팀이나 제대로 한번 찾아봐라. 전부 그래요. 제주의 법조인들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